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아이가 없이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새댁입니다. 재작년에 결혼했는데 새댁이라 불러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희 결혼할 때 친정에서 집값도 보태주셨고 아이를 낳으면 친정엄마가 봐주신다고 해서 신혼집을 친정 근처로 얻었어요. 큰 길 하나 건너면 바로 우리 집이라 걸어서 5분 10분 정도 걸립니다. 시댁과는 도시 끝에서 끝 정도 거리라서 차로 오면 20분 가까이 걸리는 비교적 먼 거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댁 입김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남편과 연애를 3년 정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연애 시절에는 시댁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집살이 시키려는 신우와 한번 말다툼하게 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시어머님, 시아버님 모두 저를 별로 좋아하진 않으세요. 남편이 워낙 강하게 밀어붙여서 결혼할 땐 별말 안 하셨지만 우리 집 구하고 혼수 맞추면서 시댁 도움을 한 푼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반대해도 신경도 안 썼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남편도 저랑 시댁이 안 좋은 거 아니까 결혼할 때 시댁과 멀리 떨어져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하루라도 덜 마주치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나은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결혼하고 살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신우도 그렇고 시모도 그렇고 자꾸 전화하면서 보고 싶다, 왜 시댁에는 한번 오지를 않느냐고 저한테 징징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들 보고 싶으면서 괜히 나한테 찝쩍거리는구나 싶어서 주말에 남편만 시댁 다녀오라고 보냈더니 나중에 전화해서 왜 너는 안 오고 아들만 보내냐고 다음엔 꼭 같이 오라며 몇 번이고 귀찮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연애 2년차 때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저는 평소 모르는 보이스피싱이 무서워서 모르는 번호는 전화 안 받거든요. 잠시 후에 문자가 오더니 자기 누구누구 동생인데 왜 이번 자기 엄마 생일에 선물 안 보냈냐고 따지는 겁니다. 누구누구는 저희 남편 이름이었고 알고 보니 신우더라고요. 결혼하기도 전이고 이제 겨우 연애 2년 했는데 제가 남자친구 어머님 생신 선물까지 챙겨서 보내야 하나요? 그때는 결혼 이야기 나오기도 전이었거든요. 그 연락받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나는 생신인 줄 몰랐다. 남자친구 통해서 축하드린다고 전달하겠다고 했더니 대뜸 그래서 선물은요? 라고 또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물을 왜 드려야 하냐고 되물었더니 언니 우리 오빠랑 결혼할 거 아니에요? 라고 당돌하게 받아치더라고요. 신우가 저보다 2살 어린데 제 생각으론 기선제압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아직 결혼 이야기 나오기도 전이고 어머님 생신은 만약 내가 결혼하게 되면 그때 알아서 챙기겠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점수 따기 힘드실 텐데 라며 끝까지 아니 꼽게 굴더군요. 어처구니 없어서 전화 끊고 나중에 당시 사귀고 있던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나마 그 집안에서 남편은 정상적인 인간이라 얼굴이 빨개지고 너무 미안하다고 저한테 사과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신우랑 크게 싸웠는지 며칠 후에 시모까지 제게 전화해서 왜 그런 이야기를 아들한테 해서 집안에 분란 만드냐고 따지시더라고요. 그땐 며느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저한테 전화해서 혼내고 뭐라 하실 게 아니라 그 집안 딸내미 교육을 잘 시키셨어야 하는데 아무튼 그땐 저도 기분 나쁘고 화가 나서 남자친구한테 헤어지겠다고 너네 집안 식구들 다 이상한 것 같으니까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에 지금 헤어지자고 크게 싸웠던 적이 있어요. 진짜 헤어지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당시에 남편이 저한테 잘못했다 빌고 다시는 자기 집 식구들이 이상한 짓 못하게 막아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한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시댁 집안 식구들 단속을 철저하게 한 건지 직접적으로 신우나 시어머니가 저한테 못되게 군 적은 없었어요. 결혼할 때 친정 바로 옆에 집을 구한 것도 남편이 저를 시댁에서 떨어뜨리고 제게 맞춰주느라 이 동네로 집을 얻게 된 이유거든요. 시댁에서 종종 저한테 전화하고 보고 싶다 오라고 할 때도 저는 거의 안 가고 남편만 보냈어요. 첫 인상이 진짜 중요하다 싶은 게 신우도 그렇고 시어머니까지 처음에 제 인식으로 이상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만나면 불편하고 깊게 엮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매번 시모가 서운하다는 소리를 했지만 그래도 명절 때나 시부모 생신 같은 어쩔 수 없는 날만 남편이랑 같이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시모가 전화로 뭐라 해봤자 얼굴 안 보고 지내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 1년 반 정도 편하게 살았었는데 작년 말에 갑자기 시댁이 저희 동네로 이사 오겠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사 온다고 계약해놨다는 집이 저희 친정보다도 더 가까워요. 길 건널 필요도 없는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 정도면 동네에서 걸어다니다가 허구한 날 마주칠 것 같더라고요. 진짜 시댁에 이사 온다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시부모 2분과 신우까지 제가 정말 결혼하기 전부터 살며 너무 좋아하는 동네였는데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세 사람이 이 동네로 이사를 오니까 동네 자체가 싫어지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싫다 하고 남편한테 어떻게든 막아달라고 해봤는데 그래도 자기가 오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이미 저희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부동산 계약까지 다 해놓은 상황이라서 빼도 박도 할 수 없더라고요.
남편도 시댁 가서 왜 잘 살던 동네 놔두고 연고 하나도 없고 주변에 시부모님 친구 하나 없는 이 동네로 이사 오려 하느냐고 말렸는데 무작정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된 이상 별일 있겠나 싶었고 살다 보면 어떻게든 사라지겠지라는 생각에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남편도 시댁 사람들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도 알려준 적 없고 함부로 연락 없이 찾아오지도 말라고 미리 통보를 해둔 상황이었어요. 예전에 멀리 살 때부터 저희 남편과 저를 그렇게 불러대고 찾아대더니 이사 온 뒤로는 정말 매일같이 전화해서 시댁으로 놀러오라 하더라고요. 별일 아닌 일로 불러서 같이 밥 먹자 하고 집에 TV가 고장났다는 둥 신우 컴퓨터가 고장났다는 식으로 오전이고 오후고 시도 때도 없이 남편을 불러댔습니다. 쉬는 날엔 남편 전화통에 불이 나는 바람에 제가 일부러 꺼놓은 적도 있어요. 같은 아파트 사니까 가장 불편한 건 저희는 먹고 싶지도 않은데 시댁에서 자기들끼리 야식 주문하다가 배달료 비싸니까 저희도 같이 시키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보통 신우가 저녁 7시, 8시쯤에 전화해서 언니 저희 치킨 시킬 건데 언니도 같이 시켜서 배달비 반씩 부담해요. 라고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보통 배달료 4,000원, 5,000원씩 하는데 그거 아까우면 자기가 걸어나가서 가져오면 될 것이지. 꼭 저한테 전화해서 같이 치킨 먹고 그거 반씩 나눠서 내자 합니다. 저는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다고 괜찮다고 거절하면 밥은 밥이고 치킨은 간식인데 먹자고 계속 조르더라고요. 끝까지 싫다고 거절하면 대놓고 기분 나쁜 티내고 매번 그럴 수 없어서 어쩌다 한두 번 같이 시켜서 먹으면 괜히 먹고 싶지도 않은 치킨을 먹게 되고 살도 찌고 기분도 별로예요. 주문도 항상 자기 집으로 시켜놓고 저한테 와서 가져가랍니다. 이런 사소한 일까지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막아달라 하는 것도 좀 웃긴 일이고 제 선에서 거절하자니 신우랑 시모가 너무 졸라대서 미치겠더라고요. 평소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아파트 안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도 하며 보내는데 이제는 시댁 인간들 마주칠까봐 집에서 나가는 것도 싫어요. 퇴근하고 지하철역에서 내려 저희 집까지 걸어오면서도 혹시나 그 인간들 눈에 띌까 싶어 조심스레 주위를 둘러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동네 내 집 앞에서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한번 마주치기라도 하면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다고 자기 집으로 밥 먹으러 오라 하던지 아니면 저희 집 저녁 반찬 뭐냐고 물어보고 나는 그럼 오빠네 가서 밥 먹어야겠다 하며 우리 집으로 찾아옵니다. 아주 징글징글해 죽겠어요. 이제 와서 처음 어긋나버린 사이를 되돌려보려고 하는 건지 왜 그렇게 저희한테 친한 척을 할까요? 저희 친정에서 결혼할 때 1억 정도 보태주셨는데 시댁은 돈 없다며 한 푼도 안 해주셨어요. 남편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한테나 친정 부모님께 많이 미안해하고 있는데도 시댁에선 본인들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신우 결혼할 때 뭐라도 하나 해주나 안 해주나 끝까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시댁과 너무나도 불편한 이웃살이가 이어지다가 지난달에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신우한테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언니 정말 미안한데 제가 지난주 언니네 집 방문했을 때 물건을 하나 거기 두고 온 것 같은데 오늘 낮에 찾으러 가게 현관 비밀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는 빈집에 신우 들어오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남편에게 상의해본다고 했더니 이미 신우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다가 절대 안 된다고 퇴짜 맞은 모양이더라고요. 진짜 딴짓 안 하고 물건만 꺼내갈게요. 이따 알바 가기 전에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신우 나이가 내일 모레 30인데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직장은 다니지 않고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자기 일하고 싶을 때 하고 알바비 한두 달치 받고 나면 그걸로 놀고 먹으면서 몇 달씩 집에 처박혀 살더라고요. 20대 초반 대학 졸업하자마자 회사 취업해서 일을 하며 살아온 저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 인생 아니니 그러려니 하고 말았습니다. 주인 없는 빈집에 신우를 들이기 싫었는데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고 그거 없으면 알바 가서 큰일 난다고 자꾸 그러길래 알겠다고 오늘만이라며 비밀번호 알려줬어요. 그 물건이 뭔지는 물어봐도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알려주고 그날 저녁에 바로 비밀번호 바꿔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별로 달라진 건 없었어요. 대체 우리 집에 뭘 놓고 갔다는 건지 낮에 와서 찾아간 건지도 통 모르겠더라고요. 내일 아니니까 알아서 하겠지 생각했는데 안방 드레스룸에서 옷을 갈아입었는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평소 배치랑은 살짝 다른 게 누가 건드렸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누가 제 드레스룸을 건드린 게 확실했어요. 아끼느라 회사에는 절대 입고 다니지 않는 제 코트 한 벌이 사라졌고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축의금 들어온 돈으로 결혼 선물 사줬던 명품 가방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그걸 손댔겠어요? 바로 신우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것도 눈치를 챈 건지 제 전화 받지도 않더라고요. 퇴근 중인 남편에게 전화해서 당신 동생 빨리 찾아내서 잡아오라고 소리를 질렀죠. 남편이 무슨 일이냐 묻길래
아까 당신 동생이 집에 들어와서 내 코트랑 가방 들고 간 것 같다고 빨리 잡아야 한다고 했더니 남편은 비밀번호를 왜 알려줬냐고 답답해했습니다. 저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제가 너무 짜증나고 한심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일단 제 물건은 빨리 찾아야지. 남편이 신우한테도 전화를 해보고 시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알바하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동네의 무한리필 숯불갈비집에서 알바하고 있다는데 갈비집에 대체 제 코트랑 가방은 왜 들고 간 걸까요? 남편 오는 시간 기다리기 힘들어서 제가 뛰쳐나갔습니다.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데 아파트 앞에서 바로 택시 잡아서 달려갔어요. 갈비집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신우가 서빙을 하고 있다가 제 얼굴을 보고 사색이 되더라고요. 주방 뒤쪽으로 도망가려 하는 걸 달려가서 붙잡고 내 코트랑 가방 어디 있냐 물었습니다. 그냥 딱 한 번 입고 가져다 놓으려 했어요. 하는데 정말 뺨이라도 한 대 치고 싶더라고요. 제 옷이랑 가방 찾았지만 갈비집에 넣어둬서 그런지 옷에 갈비 냄새가 잔뜩 배어 있었습니다. 진짜 짜증나고 열이 받아서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신우한테 어떻게 내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냐고 화를 냈더니 아니 내가 훔쳐간 것도 아니고 한번 빌려서 입을 수도 있지. 지금 언니 너무 쪼잔하게 구는 거 알아요?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자기가 더 화를 내는 겁니다. 뺨을 때릴까 말까 그냥 한 대 치고 시댁이랑 인연 끊고 살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뒤늦게 갈비집에 도착해서 저랑 신우를 번갈아 가며 보고 제 손에 들려있는 코트와 가방을 보더니 신우 머리통을 주먹으로 쥐어박더라고요. 가벼운 꿀밤도 아니고 진짜 펀치 기계 치는 것처럼 퍽 소리나게 때리는 바람에 신우가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 때리냐고 울고불고 난리치는 신우를 그대로 두고 저랑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당연히 그날 저녁에 저랑 남편 전화통에 불이 났고 남편은 신우가 잘못한 거니까 사과받을 생각하지도 말라고 못을 박았죠. 시모가 전화해서 어떻게 애를 때릴 수 있냐고 아들이나 며느리나 다정도 없고 가족이라고 느껴지지도 않는다면서 때린 거 사과하기 전엔 시댁에 찾아올 생각하지 말라시더군요. 주거침입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해버리기 전에 그냥 연락도 하지 말고 이번 기회로 인연 끊고 안 보고 살자 했습니다. 연 끊고 살면 저야 너무 좋은 일이죠. 나중에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신우가 사과하러 오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사과도 필요 없으니까 다신 내 눈에 띄지 말고 우리 집 근처에 오지도 말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 집 내놓고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애 낳으면 친정에 맡기려고 이 동네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당분간 1, 2년 이상은 아이 가질 계획도 없어서 남편이 시댁을 피해서 제가 다니는 회사 옆으로 이사가자 하더라고요. 비록 남편 회사에서는 조금 멀어지겠지만 남편이 저한테 면목 없다면서 다시는 시댁 집안 식구들을 집에 못 오게 하겠다네요. 제가 비밀번호 알려주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어요. 괜히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제가 살던 익숙한 동네를 떠나는 건 아쉽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빨리 시댁이랑 멀어지고 다시 예전처럼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독특하다 할 수 있는 우리 친정아빠 때문에 얼마 전 배를 잡고 웃을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친정아빠는 정말 성격이 불같으세요. 불같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하고 우리 아빠지만 진짜 지랄 맞다는 표현이 딱 어울립니다. 저희 가족 전부 아빠 뒤에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예전부터 저희 집안에서도 폭언과 성질머리가 장난이 아니라서 저도 시집가기 전까진 아빠랑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어릴 때 이웃집 오빠한테 제가 얻어맞고 울면서 집에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빠가 그 집 가서 다 뒤집어 놓고 그 집 냉장고에서 수박을 통째로 가져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빠가 가져온 수박을 먹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빠는 내 편을 들어주겠거니 어린 마음에도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아빠는 동네에서도 워낙 성질머리 더럽기로 유명했고 아무도 우리 가족에게 시비 걸거나 나쁘게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남편과는 대학생 시절부터 만났고 결혼 전에 10년 가까이 사귀었어요. 중간중간 한 번씩 싸우고 헤어진 적도 있었는데 아무리 크게 싸우더라도 다시 만나긴 했습니다. 우리 둘 다 30대가 되니까 서로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빠가 남편을 썩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어요. 시아버님은 이혼하고 집 나가서 연락 끊은 지 오래고 어머님과 저희 남편 둘만 살았습니다. 집 한 채가 가진 게 재산의 전부라서 남편은 대학 졸업하고 나서 학자금 대출 3천이 있었고 시어머니가 결혼할 때 보태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번 돈 그대로 잘 모았다가 혼자 독립해서 방 2개짜리 빌라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전세금 1억 5천 정도였고 작지만 제 차도 하나 있었죠. 우리 결혼할 당시에 남편은 가진 현금이 1,000만 원도 없었지만 저는 차 할부금 갚으면서도 현금은 2천만 원 정도 갖고 있었어요.
신혼집은 그냥 제가 살고 있던 전셋집에서 시작하기로 했고 혼수할 것도 없어서 남편 가지고 있던 1,000만 원 받아다가 제 통장에 합쳐서 넣어놨습니다. 외동아들 장가 가는데 아무것도 못해주는 시댁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은근히 예단 받고 싶다, 예단 내놓으라 눈치를 주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모르는 척 하고 있었고 남편이 중간에서 잘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어머님의 예단 타령을 무시하고 그렇게 남편이랑 작년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하니까 시어머니가 자꾸 시댁으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집에 불러다가 제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건지 집안일을 이것저것 시키더라고요. 남편이랑 똑같이 맞벌이 하면서 살고 있고 평소에 집안일도 우리는 반반씩 나눠서 해요. 특히 요리는 저도 못하고 남편도 못하기 때문에 반찬은 전부 가게에서 사다 먹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갈치 사다가 갈치조림을 해달라고 하시길래 그냥 근처에 갈치조림 잘하는 식당을 검색해서 음식 포장해서 사다가 가져다 드렸어요. 어머님께서는 당연히 길길이 날뛰면서 너가 만든 갈치조림을 먹어보고 싶다 했지 누가 식당에서 음식 살 줄 몰라서 너한테 해달라고 했겠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하던 식당에서 사오거나 말거나 맛있게만 먹으면 그만인 거 아닌가요? 저는 어머님에게 음식 잘하지도 못하고 특히나 생선조림은 한 번도 안 해봐서 못한다 했어요. 드시던지 말던지 어머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는데 시모는 결혼 전에 너네 엄마한테 이런 것도 하나 안 배우고 대체 너희 부모는 뭘 가르쳤냐고 부모님 욕까지 하시더라고요. 남편 놈은 중간에서 제 눈치 보고 지네 엄마 눈치 보느라 한마디도 못하고 있길래 두 인간 꼴보기 싫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제가 혼자 차 끌고 집에 돌아오는 바람에 남편은 뒤늦게 택시 타고 저를 따라왔는데 그놈의 터진 주둥이로 제게 하는 말이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너가 좀 참고 해달라는 대로 해드려. 라더군요. 누구는 성격 없나요? 저도 할 말 있고 성질 부릴 줄 알아요. 남편이랑 바로 분노의 부부싸움을 하고 너무 열받아서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말도 하나도 안 통하고 지 엄마 편만 드는 이 인간이랑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더라고요. 집 앞 공원에서 혼자서 분을 시키며 산책하고 있었는데 1년에 3-4번 전화할까 말까 하는 친정아빠가 때마침 제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 자식 간에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건지 우연이라기엔 신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아빠가 저랑 전화통화하다가 목소리가 왜 그렇게 잠겼냐고 물어보셔서 아빠한테 울면서 다 이야기했어요. 남편이나 시어머니 앞에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아빠 목소리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빠가 제 이야기 듣더니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전화 끊어보라 하고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 걸어서 30분 동안 잔소리를 늘어놓으셨답니다. 남편은 그 뒤로 삐져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쳤어요. 집단에는 부부끼리 싸운 걸 왜 부모님에게 일러 바치냐고 불만이 있었겠죠. 아침에 일어나서도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혼자 출근 준비하고 나가버리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 말 없이 혼자 배달음식 시켜 먹고 작은 방에서 혼자 자는 겁니다. 남편이 일주일 넘도록 저한테 말도 없이 혼자 삐져 있었는데 그 기간 내내 저희 아빠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끝도 없는 잔소리를 하셨어요. 우리 아빠 진짜 성격이 더러운 것도 더럽지만 한번 꽂히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포기할 줄을 모르십니다. 예전에 공부 잘하는 저희 언니가 고등학교 때 미대를 가고 싶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아빠가 거의 보름 가까이 잔소리하는 바람에 결국 언니는 미대에 꿈을 접었죠. 그땐 아빠가 이해 안 가고 원망스러웠는데 지금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고 있는 언니를 보면 그때 아빠 말을 들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남편은 친정아빠 전화를 매일 받으면서 점점 살도 빠지고 수척해졌어요. 사람이 몸에서 생기가 빠져나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도저히 못 참겠는지 자기도 지네 엄마한테 장인어른이 매일 전화해서 괴롭힌다고 일러 바쳤어요. 역시나 본인 아들 일이라면 껌뻑 죽는 우리 시어머니가 바로 다이렉트로 저희 아빠에게 전화를 하신 겁니다. 시어머니도 정말 웬만한 아줌마들 못지않게 한 성격 하시는데 사실 우리 아빠 성격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예요. 아빠한테 전화해서 따지다가 아빠 성질을 돋구는 바람에 전화로 이야기하는 건 답답하니까 직접 만나자고 해서 두 분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 카페에서 말싸움을 하셨대요.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들은 바가 없으니 전혀 모르지만 그때 한번 만나서 대화 나눈 뒤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먼저 사과하고 그만하라고 말리셨대요. 친정아빠도 그 뒤로 남편에게 전화하는 일은 없어졌지만 뭔가 사위에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바로 우리 집으로 달려와서 남편 붙들고 잔소리를 하십니다.
남편은 친정아빠가 찾아오는 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고, 일단 붙잡히면 기본 30분에서 1시간은 잔소리 들어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랑 싸우는 일도 없어지고 잘하려 노력하더라고요. 반면에 시어머니는 니들 일은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면서 더 이상 저희 부부 일에 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한테 잔소리하는 일도 다 사라졌고, 제가 시댁 찾아가면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말도 안 걸고 일도 안 시킵니다. 나중에 남편 통해서 시댁엔 너 혼자 오고 네 와이프는 데려오지 말라 하셨다고 들었어요. 대체 우리 아빠가 시모 만나서 뭐라고 했길래 그렇게 재수없고 시집살이 못 시켜서 안 달랐던 시어머니가 저 모양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 입장에선 오지 말라고 하시니까 굳이 찾아갈 이유는 전혀 없었죠. 그 뒤로 지금까지 각자 자기 부모 챙기면서 살고 있고, 모든 집안 행사와 명절에는 각자 자기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아빠도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뿐만 아니라 언니랑 결혼한 우리 형부도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요. 저는 결혼 전부터 형부를 몇 번 봤기 때문에 가끔 안부 연락 주고받는 사이지만, 우리 아빠 이야기만 나오면 형부는 질색팔색을 하면서 자기 앞에서는 장인어른 말도 꺼내지 말라 합니다. 남편도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는데 대체 아빠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나 무슨 말을 하고 다니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참다 못해서 겨우 제게 하는 말이 나중에 너희 아빠 닮은 아들 낳으라는데 할 말 다 하고 똑 부러지는 아들 낳으면 좋은 일이 아닐까요? 멍청하게 착한 척하고 살면서 남한테 속고 손해보고 사느니 우리 아빠처럼 성격이 삐뚤어져 있으면 적어도 시비 걸거나 저희 가족에게 사기치려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아빠 덕분에 앞으로 시댁 갈 일이 없게 됐고, 남편도 제 말이라면 껌뻑 죽고 하자는 대로 다 따라오네요. 젊었을 때는 우리 아빠 불같은 성격이 창피하고 싫었지만 남들과 싸울 일이 있으면 아빠보다 든든한 사람도 없다 싶더라고요. 남편에겐 미안하지만 앞으로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친정아빠한테 전화할 예정입니다. 억울하면 제 말을 법이라 생각하고 따르던지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